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7월 3일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토요일 주식 시장에서는 그동안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3,300선을 오르내리는 강세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부각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지지율 등락에 따라 주가도 요동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맥주보다는 다소 위험부담이 적은 대선 정책주 중 주택 공급 관련하여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여러분께서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방송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정책 관련주 중에 주택 공급 관련 종목들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는 덕신 하우징이라든가 서한, 일성건설, 범양건설, 범양건영 요 네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선정된 기준이 물론 우리가 주택 공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 등 기존의 메이저 건설 업체들이 담당하는 분야가 훨씬 더 크겠죠. 근데 막상 시장에서는 그런 그 기존 메이저 업체보다는 새로운 중소형 건설사들이 의외로 거래량도 풍부하고 주가도 각 후보의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미묘하게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도 어, 공교롭게도 최근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장모의 그 법정 구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아무래도 후보들이 그 편안한 지지율로 줄곧 해서 1위를 달리거나 그렇게 안정된 길로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대선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지지율의 싸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후보의 그 검증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대결 이런 쪽에서 끝까지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는 후보가 결국은 차기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최고의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험난하고 보통의 인내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후보의 그 지지율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서 관련 주가들도 잠시 오르내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하는 점 이런 거에 희망을 가지시고 또 내가 그 어떤 주식의 그 수급이라든가 또는 현재 거래량, 주가 동향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는 그 확고한 중심을 잡는 투자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종목들을 방송을 하는 그 선정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을 했는가 하면은 최근에 시장 인기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주가가 활발하게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고평가 상태이냐 아니면 저평가인가. 그리고 고평가이면 어느 정도가 올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흐름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너무 올랐다고 그러면 주식을 선정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회사의 재무 구조. 아무리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그 시장에서 인기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높은 부채 비율이라든가 또는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과연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까지 실적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금년 1, 4분기 이후에 뚜렷한 실적 호전 여부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또 개인들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지율 높은 후보와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그 공교롭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거론하는 종목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과 같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쉬는 그런 종목들. 우리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좀 정보사항 같은 거를 제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로 또 찾아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단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하고 같은 그 정의 방향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좋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선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다른 그 정책적인 연관은 전혀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시황으로 따로 이 덕신 하우징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선정된 그 기준, 시장의 인기, 최근의 거래의 동향, 또 주가, 기본적인 재무구조, 또 실적 호전 여부, 후보와의 연결고리 이런 거를 가지고 종목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은 뭐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체 주식 수가 4,600만 주인데 액면가 100원인 걸 감안하면 금요일 날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500원을 기준으로 해볼 때 500원짜리로 환산하면 대략 한 13,000원 정도의 거래되는 기업이다. 시가총액은 1,100억 정도의 뭐 그렇게 높은 규모의 기업은 아니죠. 김명환 그 대표이사 이분 회장 겸 그 대주주인데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증권금융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증권금융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높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데코 플레이트, 그 거푸집을 만드는 그 시멘트를 응고하기 위해서 건축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금 주가 그 재무 구조라든가 최근의 실적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감사 보고서인데요. 덕신 하우징. 작년도에 쓴 당기 순이익이 약 84억 정도의 적자를 보였었는데 금년 1, 4분기에 이거를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점, 이게 이제 놀랍게 치는 거죠. 이제 그 실적이 부진했다가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금이 46억, 납입 자본금이 46억인데 자본 총계가 680억 정도 이른다고. 약 자산 규모로 볼 때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하고 납입 자본하고 자본 총계의 비율이 약 1,50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1,400%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고요. 자본 총계와 부채도 자본 총계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7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시가에 처분을 했는데요. 2,680원일 때 블록딜로 시간 외에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렇게 198만 주씩 거래를 시키려면 시가보다 할인해서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가에 그대로 한 번에 처분이 됐다고 하는 점, 이거를 보면 향후 성장성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봐서 그
가져간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차트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 거래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주가 그래프인데요. 그동안은 장기간에 그 장기간에 걸쳐서 느린 그 상승 각도로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줬죠.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회사의 그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그렇게 과대평가됐다든가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움직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까지 곧바로 상승한 그런 측면들은 없지만 1차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1억 주씩 연속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를 했고 금요일 날도 보통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양봉을 훼손하지 않을 때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판단들이 개인들이 매도하고 주가가 잠시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금요일 날만 해도 2% 정도 주가가 위로 상승을 하다가 그날 이제 그 윤석열 그 총장의 장모님 구속 이런 걸로 인해서 대선 후보들의 주가 부침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개인들이 다시 200만 주를 매수에 가입하고 외국인이 연속 매수를 가입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시장에서 이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측면들이 일단 이게 이제 중복권 회사의 그 본사가 충남 천안 쪽에 소재가 되다 보니까 예, 일부 그 지역적인 그 아무래도 이제 중부권 이쪽에 그 수급 이런 쪽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로 보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인적 고리로는 김용민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대 대학원 또 출신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하지 않는가 그런 분석이에요. 요 김용민 감사에 관해서는 제가 주주총회 그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덕신 하우징의 2020년도 작년도 주주총회 결과거든요. 회사에서 공시한 거. 2020년도에 김용민 감사가 선임이 되셨죠. 1952년생이고 상근 감사로 되어 있고 서울대 경제학 박사, 행정대학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중앙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뭐 이런 연결고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거래 동향 이런 쪽으로 볼 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만 액면가 100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2,500원, 2,600원대는 다소 투자자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 부담을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따지면 2배 가까이 오른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절대가격 면에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들과 외국인이 다시 고점에서도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서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금요일 날 1억 주가 넘는 대량 거래를 보여줬죠. 물론 전체 주식 수도 1억 주에 육박하는 큰 기업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서한도 이게 대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거든요. 대구 주택공사로 출발한 데고 토목, 건축, 건설업, 상하수도 수도 정비, 부동산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여서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지금
그 대선 관련 인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일부 임원이 유승민 그 후보하고도 인척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고 서울대 인맥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하고도 연결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주총 자료나 이런 것들 굳이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거래 동향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서한은 지난번 유승민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로 올라왔다 할 때 6,400원까지 6,400만 주가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2,000원 밑에 있다가 줄곧 2,000원 이상으로 2,500원, 2,800원 도전을 할 때 6,400만 주, 9,100만 주.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는 이 사실 자체로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충분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이 가격대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서로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바닥에서 이익을 누려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다고 하는 점이요. 그러면서 한 4, 5일 조정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또 거래량도 1억 주까지 거래됐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띄죠. 그리고 지난번에 고점이 금요일 날은 무려 19%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종가 무렵에 다시 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기는 했죠. 최근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그 바닥권에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일 그 판단이 헷갈리는 그 투자 주체가 외국인들을 들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느 순간에 매도를 해놓고 일정 부분에서 수익이 난 걸 매도하고 거기서 한 단계 다시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가면 고점에서 다시 또 물량을 걷어가지고 개인들이 그 매수를 유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금요일 날도 고점에서 소폭 조정하기는 했지만 종가 무렵에 대량으로 순매수한 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 종목도 최근 그 대선 후보들의 흐름하고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한은 작년도 이게 정기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볼 여지가 없이 너무나 완벽한 회사네요. 자본 총계도 3천억이 넘고 자본금이 500억에 이르지만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 3천억 정도라는 것. 그리고 부채도 자기 자본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매출액이 4,850억에 이르고 영업이익이 280억, 당기순이익이 180억에 이르는 등 아주 그 재무제표상에 나무랄 떡이 없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최근에 주가가 과열되는 그런 종목으로 인해서 단기 과열 예고에 걸려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월요일 날 한 번 더 플러스가 난다든가 하면 3거래일 단일가로 거래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성건설인데요. 일성건설도 마찬가지로 주택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녹지조성, 해외 토목공사, 수주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 그리고 본사는 인천 소재인데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는 부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게 수도권에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회사의 주가가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질 때 주가도 같이 오르고 거래량도 많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 여부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초기에 그 이재명 지사가 4월 9일자로 지지율을 1위로 살아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을 그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요 종목에 대해서도
단순히 제가 수급 관련과 작년도 재무제표 요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이미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어제도 장중에 28%, 두 번째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주가가 고점에서 다소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시간에서도 약간 약한 흐름은 보여줬지만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항상 좀 우리가 이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이 고점에 부근에 왔을 때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가, 개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거,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거를 주가가 큰 폭의 이익을 주니까 개인들이 당연히 매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물량들을 고점에서 걷어가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점, 이날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게 강해서 향후 그 월요일 이후에도 주가가 혹시라도 조정을 보이는 듯하면 보이는 듯하다 또 재차 상승으로 전환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죠.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을 항상 다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투자 주체별에서 외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개인끼리 치고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일성건설의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결과죠. 이거 뭐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죠. 물론 재무제표 자체도 이렇게 아주 좋게 나왔어도 100% 믿을 건 아니지만요. 일단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계검사를 통과한 이 재무제표를 증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역시 납입자본금 270억에 900억 정도의 유보율, 500%에 이르는 450% 정도의 유보율을 갖추고 있고, 부채 비율이 약간 좀 높은 게 다소 흠이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높은 매출액 3,400억의 영업이익이 100억에 육박을 했었고요. 작년도 당기 순이익이 32억에 이른다고 하는 점, 영업 실적과 실적 면에서 아주 그 안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범양건영인데요. 범양건영도 주가는 최근에 4,000원대에서 6,800원까지, 거래량은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금요일 날 또 상승 시도를 하다가 보합권대로 좀 밀리기는 했는데 다소 가격 부담 측면에서 좀 경계성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타 앞에서 소개했던 이런 종목들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높은 그런 측면이고, 액면가가 1,000원짜리이긴 하지만 다소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차트 자체도 완전 고점이고 하기 때문에 조정 시 조정했다가 다시 상승할 때 그때를 이용한 그 기술적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실적이라든가 또는 수급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그 외국인이 바닥에서 샀던 거를 정리했고, 개인들도 어제하고 연속해서 매도에 치중을 했는데 일부 외국인이 다시 매수는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요거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죠. 매수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원래 이 종목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었었는데 100만 주 미만에서 되다가 최근에 대선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1,000만 주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러한 그 테마의 흐름이 조금 주춤하는 듯 하면 거래량이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양건영에 대한 매매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작년도 재무제표상 금년 주주총회 결과에 나와 있는 작년 실적에 대한 그 재무제표 하자 없이 상당히 우수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금 240억에 자본 총계가 760억 정도, 유보율이 300%가 넘는 유보율이고, 부채 총계도 자기 자본의 그 이내에서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매출액도 1,400억에 영업이익도 130억, 당기순이익이 140억 날 정도로 단순히 회사의 영업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 시가총액 1,600억은 퍼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우수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죠.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퍼 20 정도가 적용이 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이런 측면, 이런 회사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평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주가가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잘 안 되는데 최근에 대선 정책과 연관이 돼서 다시 기업의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대선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기업의 최근 거래량, 또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리고 실적, 또 재무 구조 이런 측면에서 우량한 4개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